예. 아, 2022년 11월 23일, 예, 음력으로는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한 10시가 이제 되어 가는데요. 대체로 이제 이 시간이 되면 모든 일로부터 그 자유로워서 이제 편안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도 있고 또 마음을 편안히 가져도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오랜 그 시간에 고립 시간을 보내면서 그 외부 상황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오다가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그 조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우리들 나이에 이제 놓여져 있는 친구를 비롯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셋 정도에 있는 분들, 즉 지금 60, 그 다음에 50, 뭐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분들 말하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올해가 2022년인데 코로나 전국에 3년째와 더불어서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시기다. 건강이라는 것은 운동과는 개념이 다르고요. 건강이라는 것은 나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문화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될 입장에 놓여져 있는 현재 우리 한국에 놓여져 있는 처지에 강의를 위해서 학문 산책 156번째 보살을 떠난 야만의 시대 5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곧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빙하기 마지막 10만 년 동안에 제4 간빙기에 들어가 있는 24,000년 전에서부터 우리가 천축하는 시대에 이고 지금으로부터 1만 2천 년 전에 빙하가 끝나고 7, 8천 년 전에 뭐냐면 현재 우리의 해수면이 이제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예, 이런 것을 기반을 하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남방에서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현재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유전자와 섞이게 되고, 또 지금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가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북방과도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전자 변이가 혼합되고 이렇게 길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문화의 어머니의 자궁 속과 같은 바다가 바로 양수와 같은 바다가
우리가 이제 서해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환국 사이에 있어서 또 환단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역사의 틀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곳이 바로 서해 대평원이다. 즉 다시 말하면 서해 바다 황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역사는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면에 놓여져 있는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넓은 서해 대평원에 수수만 년 동안 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면서 어떻게 뭐냐면은 퍼져나갔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방문화권의 순다 대륙에서 서해 대평원 황해죠. 황해에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차오르면서 바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동쪽인 해변가를 따라서 우리 동이족이 많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남쪽의 양쯔강에서는 신라방이 유명하고요. 북쪽에서는 산동반도가 유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강변에 평양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가 한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남쪽에서는 영산강 주변의 나주 평야 일대가 매우 우리 고대사에 있어서 상고사에 있어서 태고사에 있어서 중요하고요. 특히 대만과 그 다음에 오키나와 그 다음에 제주도와 일본의 큐슈는 바로 남방문화권의 본거지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 한반도의 서남부 쪽,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일대에 있는 부분이 조엽 수립 문화권에서 열대 우림의 열대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청국장이 재료가 되어 있는 그 찐득찐득한 뭐냐면은 청국장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파미르를 넘어서 파미르를 넘어 돈항과 중국 중원에서 중원이라는 것은 시안을 말하는 것이 중원, 장안에서 보면 중국 장안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원은 시안 장안을 말하는데 이는 군사 요충지다 이거죠. 동항에서 시안으로 문물이 들어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서쪽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해 보다 보면 순다 대륙에서 벨과 태양 사상이 천주 환인 사상으로
나방과 아만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연히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태고사를 공부하면 하면 이 순다데리우스 별과 태양 사상이 천추 환인 사상으로 나방과 아만이 이제 되었다는, 그리고 북방 사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방 사상은 북쪽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력 7월 7일 7월 7 승날이라 그러죠.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 만남과 내가 좋아하는 주현미의 노래 중에서도 우리가 직녀성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후에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넘어가 이것이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양과 별의 창조주 사상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방과 아만이 되었고, 이것이 7월치 승날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 만남과 더불어서 나중 기독교 문화에서 아담과 이브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최근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사후에 종교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 기독교다 이거죠. 이를 우리가 예수교라고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환단고기의 태백이사에 보면 삼신 오제 사상, 오제 봉기에서 우리가 삼신과 음양, 천하대장군과 제하여장군, 오방과 오셰, 오령은 환국의 대표적인 이제 사상이 되었는데, 자, 그래서 삼신 사상과 그 다음에 음양 사상, 음양 이론, 예, 그 다음에 천하대장군과 제하여장군,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고, 오방, 오색, 오제, 오령, 오행 모두 우리 한민족의 삼신 우주철학 사상이다 이거죠. 예,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삼신, 음양,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오방, 오색, 오제, 오령, 오행 사상이 우리 한민족의 사상이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토템 사상이라고 그러죠. 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토템 사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은 범의고, 우리의 사상은 보살 사상이고, 이거를 또 본생 사상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역사는 한국이다. 우리의 미래는 자주 통일 세계 민주화이다. 통일은 보살 사상일 때만 통합이 가능하다 이거죠. 보상 사상일 때만 통합이 가능하다. 순다 대륙에서 서해 대평원 거쳐서 이동한 순다 환인들이 오랜 시간 북방에 정착하면서 파밀공원 마구성 시대 이후에 천추 환인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명학술원 연구에 의하면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 동안의 제4간빙기인 24,000년 전에서부터 천추 환인 시대이고, 이후에 최대 빙하기 1만 7천년 전,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 1만 2천년 전에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우리는 상고사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거죠. 마지막 빙하기 1만 2천년 이후를 우리가 상고사의 시작이 된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때부터 우리가 재정이 이제 분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추 환인 시대 24,000년 천추 환인 시대 2만 4천년
전부터 예, 전부터 재정이 예,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넓게 이제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흑표의 연대와 일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방고, 석재환인, 방고환인, 석재환인, 배달 환웅, 그 다음에 단군천재, 요순우가 광명시대의 시대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홍익인간은 이 홍익인간은 이 북방 문화이죠. 북방 홍익인간은 예, 광명이세 예, 제시와 이런 것이 이제 고대사 정치 인형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공우 강선 박사님은 무대륙의 멸망 이후에 건설한 마고성 문명이라고 보고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문화와 그 다음에 마고성 문화를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다 대륙을 떠나 황해 바다 서해 대평에서 태동하였다고 본다. 이후에 인구의 급증한 증가로 천축국을 떠나게 되었다. 그 시기가 약 1만 천년경인데 이제 광명시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동북으로 천산산맥과 알타이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남으로 뭐냐면 남쪽으로 곤륜산맥과 히말라야 산으로 이어졌고요. 서쪽으로는 슬라이마 산맥과 이란 고원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연결이 되고 북쪽으로는 아랄해와 카스피해와 키르키스 초원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이들이 지금의 백일이 유전자를 배란 곳이다 이거죠. 이들 지방을 코카사스인이라고 한다. 이들 문화가 얌난한 문명이라는 것이죠. 예, 얌난한 문명. 그리고 안드로노브 문명을 거쳐서 농경 기술과 수레바퀴, 청동 기술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거죠. 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는 여기서 왔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유전자는 여기서 왔다. 즉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온 것이다. 이들이 나중 브라흐마가 되었고 이들이 나중 사카족인 색족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붓다이다 이거죠. 이들이 본토인 사람과 혼혈족인 샤칸이라고 하는 단군이 선대조이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붓다이다. 이들은 군사 계급으로 왕족인데 이들 우리 북방 천손이라고 말하고 국조 삼조당을 모시는 것은 환국의 순다 황국을 무시하고 우리의 을과 혼 중에 하나가 빠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루빨리 국조 오조당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본토 여자 남방과 혼혈하여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이들을 우리는 고조선 연방의 색인과 본토 여인의 혼혈족이다 이거죠. 석가모니를 비롯하여 태호, 복희, 황제헌은, 소금전시, 요순우 이들은 서쪽 문명을 가져와서 중원을 이룩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서쪽은 판찰레스 지역인 파미르 마고성 시대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빙하기 10만 년 동안에 제4간빙기인 24,000년 전에서부터 천축하는 시대이고 이 시대를 우리는 상고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문화의 바로 상징하는 꽃이 바로 연꽃이고 연꽃은 바로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는 바로 남쪽 순다 대륙에서는 화산 폭발과 지진이 빈번하였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 마지막에서는 북쪽에서는 눈 녹은 물이 홍수를 이어서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 혼란한 속에서도 바로 연꽃이 시방이 맺히고 연꽃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무문화의 중심 사상이 국화가 바로 연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꽃 사상은 바로 보살 사상과 이어지고, 보살 사상은 또 본생 사상과 이어지고, 이것이 어원이 바로 싹이 트는 생명이 움튼다는 뜻이고,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사타구니라는 것은 바로 사타구니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잉태하고 싹이 돋는다, 생명이 탄생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타구니는 바로 싹이 움튼다, 생명이 나온다, 이런 뜻과도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본생 사상이라고 하는데 총 10가지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사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 분권화, 관계성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문화에서 예술뿐만 아니라 의복, 음악, 무용, 무술 등 모든 인간 생활에서 그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서 토템과 언어의 어원, 문자 행태의 실담화, 그리고 국화가 연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방을 올라가서 동북 아예 샤머니즘인 샤먼 사상으로 발전해서 정령신앙과 더불어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손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 남방에서는 무속이 발전하여서 세습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바로 정치적, 사회과 문화적 심성철학과 삼신사상을 만들게 되었고, 조상숭배 사상과 조국의 역사관념, 생활습관의 관습, 인본주의, 부족숭배, 심성에 근거한 윤리관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정통사상은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운명의 중국의 음양오행은 도교와 함께 염세적 자연주로 흘러들어게 됐는데, 이 삼신오제 기본 사상이 변질돼서 중국의 음양오행을 역수입하게 된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조선 후기의 중국식 명나라 유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사대주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한국사를 복원해야 되는 이유이고, 고로 태고사의 새 발견은 무문화를 복원하고 보살사상을 환원받는 일이다 이거죠. 보살사상은 본생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주관, 신관, 인성론, 수행론, 인류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통사상이, 보살사상이 우리 민주제도 시스템에 어떻게 관계되는가, 그 시스템을 바로 분권화와 자유화, 네트워크,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국사의 남방문화권이 보살사상인 사무사상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대표적인 사무사상이 바로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 풍습이라는 것이죠. 대문이 없고 도덕이 없으며 거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는 바로 조엽 수리문화권의 대표적인 성지로서 삼다 삼무 삼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고요, 도덕과 거지 대문이 없는 곳이며, 수중자원과 해양자원, 식물자원과 식물보고, 제주바원과 사투리가 매우 뭐냐면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우리의 남방문화권과 북방문화권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를 입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23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한국 문명학술원 꼴짱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